한반도를 넘어 중국 대륙까지 삼키려는 일제. 그들에 맞선 최정예 항일 독립군. 숱한 역경에도 조국 독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청년들. 그들의 이름은 조선의용대. 그러나 해방 후 분단과 이념 대립의 비극 속에서 그들은 남에서도 북에서도 잊히고 지워졌습니다. 조선의용대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의 아들, 그리고 항일 답사 전문가이자 현직 교사가 그들의 흔적을 찾는 여정에 나섭니다. 중국 대륙에 남은 불굴의 항일 정신을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산시성의 도시 예난. Y자의 강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시내 한가운데 예난의 상징 보탑이 우뚝 서 있죠. 1935년 중국 공산당 홍군이 국민당군의 포위망을 뚫고 2만 5천 리 대장정을 펼친 끝에 도착한 종착지. 그래서 중국인들은 예난을 중국 혁명의 성지라고 부릅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 도시는 항일전쟁의 사령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전선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조선의용대에게도 예난은 중요한 근거지였습니다. 당시 조선의용대가 세웠던 군정학교를 찾아갑니다. 마을 입구에 표지석은 세워져 있지만 막상 찾으려 하니 쉽지가 않네요. 我就是这儿生的，哦，我们家就在他那隔壁，我们在那上，他在上边，我们就在那下边。 아, 그看 군정학교 바로 옆집이래, 자기가. 嗯， 군정학교 바로 옆집 사람인데 자기는 여기서 태어나고. 今天常来了还。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길잡이 삼아 집과 집 사이의 좁은 길을 한참 올라가니 이 지역의 특별한 주거 형태인 야오동이 나타납니다. 흙벽을 파들어가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든 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 조선의용군 그 학교의 예터이다. 그 증언을 했고, 그리고 자기 집은 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오랫동안 같이 계셨고 본인도 여기서 태어났다 이런 증언을 이렇게 하더군요. 예. 그리고 8개 동굴이 동시에 있었다고? 네, 저 위에 8개. 여기를 말하는 건가 보요? 바로 내가 올라가 보니까 8개가 있어요. 아, 여기가요? 그 위에 8개가 있고, 그리고 이 당시 이 학교의 그 교장이 김두봉 선생이거든요. 근데 김두봉 선생이 훗날 평양에 가서 김학철과 그 김학철이 결혼식, 저희 아버지 어머니 결혼식에 주례를 섰댔어요. 그리고 그때 김두봉 선생이 은수저를 주셨는데 그걸 지금껏 보관하고 있거든요. 네. 이 왼쪽 산은 바로 여기서 조선의용대는 조국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념사진은 이곳 예난의 군정학교 근처에서 환국 직전 촬영한 것입니다. 예난은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운 항일 투사들이 좌우 합작을 활발하게 모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낯익은 이름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1941년에 여기서 동방밤 파쇼 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이 명예주석으로 추대가 됐다 그러고 또 주석단에는 조선의용군을 이끌었던 무정장군이 역시 추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조선 독립운동가 내에서의 어떤 좌우 합작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일종의 어떤 전초 단계라 그럴까요? 네, 그런 대회가 열린 곳이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꼭 좀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육사 선생인데요. 이육사 선생이 1943년 1월에 그 이제 친구 이선장이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조만간 이제 베이징으로 가겠다 하면서 남긴 증언이 있는데 그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증언 내용이 뭐였냐면 충칭으로 가서 요인을 모시고 예난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 당시 1943년 당시에는 충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난에는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으니까 우파 독립운동을 대표했던 임시정부하고 그다음에 좌파 독립운동을 대표했던 조선 독립동맹을 이육사 선생이 연결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럼 어떻게 이육사 선생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육사 선생이 1932년에 난징에 약상 김원봉 선생이 세운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1기를 졸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3년에는 충칭에서 약상 김원봉 장군이 임시정부에 이제 참여를 이미 한 상태고, 그러니까 충칭 내에서는 이미 좌우 합작이 시작이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여러 간부들이나 주도적인 인물들도 이육사 선생과 같이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육사 선생이 바로 충칭의 임시정부하고 예난의 조선 독립동맹을 아마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사 선생의 그 독립운동의 폭이 그만큼 넓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안타깝게 그것은 실현되지를 못했죠. 고풍스러운 서양식 건물이 서 있는 이곳은 1930년대 세워진 루슌 예술학원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서도 조선의용대의 투사이자 중국에서 천재 음악가로 추앙받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정률성입니다. 像24岁的郑义成在延安时期又创作了《延安颂》，一举成名。像这首歌激励了大批的革命进步青年奔赴延安，就是唱着这首歌来到延安。而且这首歌也被评为了20世纪华人音乐抗战经典歌曲。而且当时在延安的时候，哪里有歌声，哪里就有郑义成的声音。他当时也是在抗大教唱歌曲的期间，结识了他的爱人李雪松，结为夫妻。但是后面有一个6届校友师生名录里。 근데 이분이 소개하는데 정일성이 특별히 조국을 그리는 그 노래가 이거래요. 요거. 조국을 그리워하는 노래라고. 아랑. 그 아리랑 비슷하네. 선생님 이걸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위아랑. 아랑. 그게 조국을 그리는 그런 노래. 그럼 아랑이 아리랑 아마 그런 거지. 그렇겠지. 뭐 그런 곳이래 여기야. 우리에게는 아리랑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비운의 혁명가 김산이 아리랑의 저자 님 웨일즈를 처음 만나게 된 곳도 이곳 루슌 예술학원 도서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음악을 가르친 정률성, 도서관의 책을 섭렵하며 조국 독립의 꿈을 구체화한 김산. 두 사람은 동지였지만 운명은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김산은 여러 정황에 의해서 일본 스파이로 그렇게 몰려서 이제 이 전선으로 이제 나가라는 명령을 받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전선으로 나가라는 명령 자체는 일종의 사형 선고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알면서도 김산은 그것을 뭐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할 때 그 소식을 들은 정율성이 그 김산이 머물고 있던 야오동으로 찾아갔고 김산이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방된 조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김산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그때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 정일성 선생은 해방돼 가지고 조국을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은 조국에서 살지 못하고 중국에 살다가 돌아가셨으니 대단히 큰 비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율성 선생이 작곡한 예난송에 등장하는 보탑의 노을이 아름답게도 한편으로 처연하게도 보입니다. 조선의용대의 자취를 쫓아가다가 예난에서 만난 세 인물, 김산, 이육사, 그리고 정율성. 우리는 그들의 후손들을 만나기 위해 이제 베이징으로 향합니다. 베이징에서 이육사 시인의 딸 이옥비 씨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안동에서 이곳까지 직접 날아온 길인데요. 아버지 이육사 시인이 일제에 붙잡혀 해방 직전 순국한 일본 총영사관 터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손수 고향의 청포도로 빚은 술 한 잔, 꽃 한 다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찾은 항일 유적지 답사팀이 이런저런 소란을 피운 데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정작 이육사 시인의 딸은 헌화조차 못했으니 누굴 탓해야 할지 착잡해지는 순간입니다. 발걸음을 옮겨 정율성 선생의 딸 정소재 씨를 만났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끼리 모처럼 만의 상봉입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예. 언제? 안동, 우리 경북 안동에 문화관에 안동 있잖아요. 我们是，哎呦，多少年这次见面了？这个在平壤的时候见过。前两天你还有印象？不是，我是没有印象，但是听父母说过，然后在北京的时候见过。 조국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결국 조국이 아닌 중국에서 삶을 마감한 정율성 선생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今天正好海洋也来了，我就想到正好和金学铁叔叔一起做的那东海渔夫。 저희 아버지가 아저씨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통보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족들한테 문화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갔다 왔어요. 미안합니다, 아저씨. 슬픔을 추스르고 정소재 씨는 아버지 정율성 선생이 작곡한 노래로 추모를 대신합니다. 向前向前向前，我们的队伍像太阳，脚踏。志高高飘扬。 역시 베이징에 살고 있는 김산 선생의 아들 고영광 씨까지 합류했습니다. 김산 선생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스파이 누명을 쓰고 처형됐기 때문에 고영광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고려에서 따온 고씨 성을 주었습니다. 이날 저녁 항일투사 네 분의 후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사람은 조선의용대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원봉과 그의 부하 김학철 등 사람들이 북에간데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걸 다 지금 월북이라 하는데 제 생각엔 그거는 탈남입니다. 월북이 아니라 탈남입니다. 탈남이다. 왜냐하면 그 김학철 예를 들면 일본 감옥에서 4년 동안 있다가 일제가 패망한 후에 조국 땅에 돌아와서 서울에서 창작, 작품 활동을 하고 또 사회 활동을 했는데 이 좌우가 분열돼서 배제를 당하고
네. 생명이 위험을 당할 정도로 됐거든요. 분단된 남쪽에서 남쪽에서, 예, 남쪽에서. 서울에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너들 왜 그 북으로 도망갔는가? 그거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너들은 왜 남에서 앉아서 맞아 죽지 않고 도망치는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해가지고 돌아와서 했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거기서 앉아서 맞아 죽으라는 건가? 그래서 부득이 탈남을 한 거죠. 저희 아버지가 해방돼 이전에 순국을 하셨기 때문에 남에게 지탄받을 일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가 만약 해방 후에까지 계셨다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사실은 그때는 남과 북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나라가 망했을 때는 남북이 없었죠. 오로지 나라를 찾자 그런 이념 가지고 네. 싸우고 버텨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거절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그런.但是我的那个就是我想说的就是呢，首先要正视历史，就要尊重历史。这如果是这种不是客观的去看，而是把一些怎么说呢，自己的一种想法去强加在他们那个身上，很不公平。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但是日本政府呢，完全是一种不人道的做法。这说明在日本政府对这个过去的历史还没有一个正确的认识。并且我对韩国政府支持这个劳工这个请求。 反对日本的这些行为，做了非常坚决的斗争，我很支持。 조선의용대 항일 투사들이 타양산의 어느 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언제 일본군과 교전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해맑게 웃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눈부십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되찾고 싶었던 조국의 독립, 그리고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를 우리는 만들고 있나요? 분단과 이념 대립의 와중에 잊히고 지워졌지만 그들을, 이 해맑은 미소와 당찬 결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질문에 있지 않을까요?